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사냥은 시작되었다 이야기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더 산삼류 야생 사냥 산삼 추출액 99%. 산삼을 산에 뿌려놓고 물, 비료 이런 것 아무것도 안 주고 그대로 6, 7년을 키우는 것, 이걸 야생 사냥 산삼이라고 합니다. 요걸로 만든 게 더 산삼류입니다. 구매하실 때 옵션란에 시사건건 입력하시면 1+1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요거예요. 쓰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홍삼 가격으로 산삼을 만나보십시오. 더 산삼류입니다. 구매처는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알려드릴게요. 광고 끝!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이재명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은 아군 적군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총질이 난무합니다.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관련 업소 129곳 압수수색을 마쳤다. 참 대단하죠. 김혜경 여사 법카라고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를 직접 쓴 적이 없습니다. 비서관이 쓴 거죠. 그런데도 김혜경 여사가 직접 법인카드를 들고 사적으로 쓴 것처럼 프레이밍한 게 바로 김혜경 법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튼 이 비서관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쓴 곳 전부 다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경찰력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걸까요?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이 기사의 댓글들 조금 볼까요? 일반 식당 129곳을 압수수색한다. 식당 주인들 마음은 어떨까? 식당 주인들이 압수수색이라는 걸 당해봤을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이건 뭐 국민 죽이기 아니냐? 참 희한하게 야당 관련에만 항상 압색 남발하죠. 김건희나 여당 관련해서 제대로 압색을 대대적으로 하며 언론에 나온 적이 있는가? 참 공정한 세상이 왔네요. 뭐 검찰은 항상 그랬지만요. 공무원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11만원 쓴 것이 120군데 압수수색 할 일이냐? 주가 조작, 사기, 검언 유착 이런 데는 12군데라도 했냐? 어휴, 이 나라의 수준이 푸하하 소고기 10만원에 129곳 압수수색 조국 죽이기랑 같은 방식이네. 국힘 쪽이나 그렇게 해봐라. 129곳 누군 부르지도 않고 진짜 어마어마하다. 10만원대 법과 사용은 129곳 압수수색. 동훈이 핸폰은 안 풀고 건희는 안 건드리고 교웅은 쳐다도 안 보고 정말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인가? 줄리 주가 조작 압색은 안 하나? 공정해야지. 줄리와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은 검경 법원이 한 통속이 되어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 요량이군. 시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활비 147억, 주유비 5,800만원, 보고요리 1,500만원. 이건 왜 안 궁금해요? 이거 왜 안 궁금하죠? 나경원의 주유비는요, 하루에 3번씩 주유한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니길래 주유를 하루에 3번씩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F1 카라도 모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압수수색 했습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원희룡 법인카드입니다. 보고 1,570만원, 갈치구이 1,360만원, 와규 1,000만원, 흑돼지 990, 합계 1억 80만원 법인카드 썼습니다. 압수수색 했나요? 조사라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억 80만원 법카 썼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총 45회 동일 목적, 동일 금액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 외상을 많이 했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큰 금액을 쓰고 쪼개서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하면 이거 무조건 처벌 대상이잖아요. 형사처벌감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은 1억이 넘는 돈을 법인카드로 펑펑 써댔습니다. 자, 이렇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적들이 이재명의 사냥을 시작했다면 이제 아군이라는 인간들이 이재명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낙연계 20명 심야 총집결, 이재명 전면된 총선 박살난다. 자, 이낙연계 수박들이 총집결을 했습니다. 이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해요. 왜냐? 우리가 이 수박들이 도대체 누구냐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는데 알아서 모여주니 이날 모인 인간들 20명 일단 배제하면 되거든요. 아쉽게도 기사에는 이 20명의 이름이 전부 다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대충 알고 있죠. 이낙연 대표와 이낙연계 친문재인계 의원 20명, 여기서 친문재인계라는 말을 쓰는 애들이 진짜 양아치들입니다.
심야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책임론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이재명계와의 전면전에 대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 예정인 이 전 대표에 대한 환송회였지만 사실은 이재명 저격하는 회의였다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면 총선에선 당이 박살날 것이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에게 책임을 씌워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박들의 중간 보스급이죠. 이낙연이 최종 보스고 중간 보스급인 전해철, 홍영표입니다. 얼굴만 봐도 토 나올 것 같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선거에 패배했을 때는 다른 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선으로 물러나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김대중을 또 들먹거립니다.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 이재명을 저격한 이낙연의 이야기였죠. 당권주자인 전해철 의원도 누가 당권주자라고 얘기했죠? 자기들끼리 당권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전해철을 당대표 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낙연계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사냥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현 퇴진의 전효, 니탓 정당 아기보고가 다 뒤집어 썼다. 선거 패배를 박지현에게만 뒤집어 씌웠다. 이재명 책임론에 전효옥이라는 인간도 참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박지현은 친남성연대도 좋아하고 조선일보도 좋아하고 전효옥도 좋아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좋아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싫어하네요. 답이 나왔잖아요. 박지현은 빨리 저쪽 동네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홍영표, 송영길 출마 서울의원 80%가 반대했다. 누군가가 뒤집었다. 자, 이것도 이재명 저격글이죠. 아주 이낙연계의 수박들이 이재명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들이 사람일까요? 지선 12대5 민주당이 상상할 수 없는 패배. 김동연도 젖잘싸 해석 반대한다. 민주당 사당화 밀실에서 공천 결정됐나? 박지원 논란 여기에만 책임 묻는 건 비겁하다. 이재명 당권 도전 안 하는 게 상식적 판단.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었던 거죠. 홍영표라는 인간은 이번 지선에 무엇을 했을까요? 당 중진이라는 인간이 이번 지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재명만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도요, 당권 도전한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사람이죠. 이재명이 당권 도전할까봐 그냥 아주 난리 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기현 의원, 민주당의 가장 큰 패인은 이재명이다. 야, 이제 뭐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죠. 김은혜 패배 안타깝다. 이재명은 자생 당사, 자기만 살고 당은 죽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쿠키뉴스의 기사인데요. 무너진 민주당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나? 대선 후 패인 분석이 없었다. 주먹구구식 비대위 결국 내분까지 이어졌고 이재명 의존 매몰 패착으로 이어졌다. 결국은 이재명 때문에 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대선 패배 후 출범시킨 비대위에서도 문제의 원흉이다. 이재명 상임 고문을 사실상 차기 당대표로 세우려는 숨은 의도의 궁여지책으로만 일관했다. 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안 시키려고 여기저기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비대위원장 간 갈등, 박홍근 원내대표의 리더십 부재. 박홍근 원내대표 잘했는데 무슨 리더십 부재야. 아주 그냥 망해라 구판을 벌이고 있네요. 이재명 대망론과 거리를 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인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당은 민주적일 수 없고 사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사람 처음 보는데? 비화되긴 했지만 86세대들의 퇴진 약속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고 탈 이재명 해야만 민주당이 다시 퇴진할 수 있다. 조국의 강이 아닌 이재명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쿠키뉴스도 이 구판에 제대로 참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시죠? 사방팔방 아주 이재명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건 예상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 똘똘 뭉쳐야겠죠. 제가 수박들을 잘 걸러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을 당해서 내쫓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들을 당장에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서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 수박들이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걸 길을 쓰고 막으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공천권 때문에 그래요. 이재명이 되면 분명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 시스템을 만들 게 뻔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 당대표 되는 걸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이재명 당대표,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다. 잡생각 다 치워버리십시오. 주변에 누가 무슨 얘기하든 다 듣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야, 이거 하나만 밀어붙이면 됩니다. 왜 책임을 안 지느냐, 당대표까지 하려고 하느냐, 총선 망치려고 하느냐, 뭐 난리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어쩔 TV, 이재명 당대표 해야 돼. 이러면 끝.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혁신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다음 총선 박살, 다음 대선도 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30년, 50년 그냥 뒤로 후퇴하게 될 거예요.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 그렇게 시스템을 전부 다 바꿔놓지 않으면 언제든 저런 수박들이 창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 내 자중질환으로 또 이번 대선, 이번 지선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공격을 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쩔 TV를 외치십시오. 이재명 당대표, 우린 이재명 당대표를 원해. 그냥 그게 다야. 이러고 말아야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반박시 수박 이렇게 나가야 돼.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재명 당대표 시킬 거야,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되겠습니다. 전의를 불태워 봅시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